사랑이란 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힘들어지죠. 디엔이 만난 투아는 정말 나쁜 남자였어요. 교활하고 비열하고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죠. 디엔은 그를 믿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투안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디엔을 속이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때 여러분은 투안의 본성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투안은 더 악랄해요. 그가 얼마나 악랄한지 이야기를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위이 언의 무서운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더 친밀해지기 위해 제가 준비한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빨리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누는 이야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 이야기는 누와 함께 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누가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정말 친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비밀로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해요. 그 사람을 디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디엔은 하우장 출신으로 20살의 사이공으로 올라와 일을 시작했어요. 디엔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추가 일을 하기도 했죠. 누구에게든 도움을 주고 빌려달라는 것도 다 들어줬어요. 디엔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 성격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예전 디엔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를 투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투안은 처음 만났을 때 꽤 괜찮아 보였어요. 말도 잘하고 여자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정말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 투안에게 매료되었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일종의 동거였죠. 디엔은 그걸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함께 살기로 한 거죠. 나중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투안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함께 살면서 투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달콤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는 점점 게을러졌고 일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죠. 투안이 디엔을 가족에게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디엔은 그 말을 믿고 속았죠. 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어요. 하지만 디엔이 모르는 사실은 그렇게 애정이 넘칠 때 투안이란 남자가 몰래 두 사람의 사적인 비디오를 찍었어요. 디엔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몰래 찍는 사람이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겠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투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예전엔 얼마나 달콤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그가 게으르기 시작했어요. 일하러 나가려 하지 않았죠. 하루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어요. 집안의 모든 돈은 디엔이 혼자서 다 벌었어요. 일하고 돌아오면 디엔은 정말 피곤했죠. 밥도 챙기고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걱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투안은 말이죠.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밥만 먹고 돈이 떨어지면 디엔에게 손을 벌렸죠.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디엔은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녀도 참아내려 했죠. 그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시기를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디에는 투안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디엔의 돈을 빼앗고 다른 쪽에서는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부양했어요. 비밀스러운 여자친구와 함께. 세상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남자라니 사랑하는 여자의 곁에 붙어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다른 여자와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디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정말 아팠어요. 눈물을 다 쏟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덕분에 디에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디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녀는 결심했어요. 그와 헤어지고 독립하기로.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헤어지겠다고 말하자마자 그는 정말로 변했어요. 그는 변했어요. 투안의 얼굴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변해버렸죠. 그는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런 이성도 없었어요. 그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너 나 버릴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너 내가 뭘 쥐고 있는지 알아? 디엔. 디엔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전화를 꺼내서 그녀에게 사적인 비디오를 보여줬죠. 그걸 보고 디엔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그가 몰래 찍어온 거였어요. 그걸로 그녀를 협박하려고 했던 거죠. 그가 말했어요. 만약 내가 널 버리면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그 비디오를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디엔처럼 성격이 온순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때부터 디엔은 이런 상황에선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디엔처럼 성격이 온화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때부터 디엔은 그녀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헤어지고 싶어도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죠. 투아는 그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약점이 바로 그거였죠. 그는 점점 더 교만해졌어요. 그녀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더욱 집착했죠.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녀가 반항의 기미를 보이면. 그는 바로 전화기를 꺼내들었어요. 그녀 앞에 그 비디오를 보여주며 그녀에게 보여줬죠. 그때 디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죠. 일할 때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어요. 물어보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마음속에 혼자 감추고 있었어요. 그냥 견뎌야 했죠. 그 상황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했죠. 벗어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 번 사용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죠. 그래서 디에는 매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일할 때는 동료들이 알까 두려웠고, 집에 가면 투안이 두려웠죠.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어요. 맛있게 먹을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데, 디엔에게는 그 시기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텼죠. 그날, 디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날 투아는 그녀를 괴롭혔어요. 그는 그 비디오를 꺼내들고 그녀를 괴롭혔죠. 그때 디엔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녀는 그저 막막함만 느꼈어요. 마치 이 세상에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았죠.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은 나중에 회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픈 기억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누군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그날 그녀는 긴급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디에는 무사히 회복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그녀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디에는 모든 일을 되돌아봤어요. 그녀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했죠.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부모님을 돌봐줄까? 그녀는 투안을 생각했어요. 그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결심했어요.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그 사건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투안도 두려워했죠. 디엔이 정말 죽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테니까. 그래서 그는 조금 위축되었죠.
디에는 그때를 기회로 삼았어요.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죠.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녀는 마치 그 악마 같은 투안을 벗어난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모두가 그녀를 응원했죠.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악랄한 남자는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죠. 투안을 처치한 후 디에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어요. 그녀는 모든 정성을 다해 일에 몰두했죠.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 남자에게 억압당했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제는 자유로워졌으니 마치 물에 빠진 듯한 기분이에요. 디에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했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인정받았죠. 1년이 넘은 후 그녀는 승진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디엔을 보면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죠. 피부도 건강해지고 웃음도 되찾았어요. 이제는 예전의 우울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운명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디엔의 회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강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강은 디엔보다 몇 살 더 많았어요.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죠. 디엔의 상사였어요. 하지만 강은 괴팍한 상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말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도 알았어요. 회사에서 모두가 그를 좋아했죠.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강은 언제부터인지 디엔을 눈여겨봤어요. 디엔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친절하니 마음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디엔이 많이 망설였어요. 아직도 투안의 그림자가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남자가 두렵고 다시 속아 넘어갈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강은 인내심이 있었어요. 그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죠. 천천히 관심을 주고 배려해 주었어요. 어느 날 디엔이 야근을 하게 되면 그는 그녀를 기다려 주었어요. 디엔이 아프면 약과 죽을 사다 주었죠. 그러다 보니 디엔의 마음의 벽도 허물어졌어요. 두 사람은 어느새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디엔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말로 그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정말 기적이었죠. 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디엔도 그에 비하면 부족함이 없었죠. 하늘이 그녀를 도와준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강은 디엔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디엔은 이제 솔직해졌죠. 그녀는 강에게 투안과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죠.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자.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의 너를 사랑해. 지금 내 사랑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 과거가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들어보세요. 디엔이 감동받아서 울고 싶어 했어요. 정말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만나다니. 디엔의 운명이 이렇게 된 거죠. 디엔은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만. 예전의 고통이 이제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가 나에게 보답할 때가 왔어요. 사귀다가 두 사람은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강 씨도 디엔을 가족에게 소개했어요. 강 씨 집은 꽤 부유했어요. 강 씨 어머니는 디엔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두 가족이 만나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강 씨 집에서 디엔에게 결혼 제안을 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식 날만 기다리면 되었죠. 그게 전부예요. 결혼식 날, 디엔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죠. 모두가 그녀가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어요. 디엔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부모님은 딸을 사랑했어요. 딸이 예전에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았죠. 이제 그녀가 좋은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그 장면을 보며 모두가 디엔이 이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행복한 순간에 그 악마 같은 투안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가 직장을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디엔의 새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정말 긴장되었어요. 어느 날, 디엔이 일을 하다가 그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머, 디엔이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손발이 다 떨렸어요. 그녀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그녀를 괴롭혔어요. 투안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최근에 사업이 실패하고 빚이 많다고 했어요. 디엔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협박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가 언급했어요. 그는 예전에 사적인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즉, 디엔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공개하겠다는 거죠. 디엔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그녀는 매우 예민했어요. 그 일이 드러나는 걸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디엔은 너무 두려웠어요. 결혼을 생각하며, 강씨를 생각하며, 양가 가족을 생각하며, 그녀는 감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이 악당에게 돈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디엔은 강에게 숨겼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이번 한 번만 주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생각하자고. 그런데 이 악당은 정말 즐기더라고요. 한 번 돈을 주면 계속 붙잡고 늘어지죠. 한 번 주고 나니 며칠 후 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갔죠. 디엔은 몰래 돈을 주고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디엔이 너무 가련했어요. 결혼식 전의 시간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디엔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결혼 준비에 이 악당이 방해할까 걱정해야 했죠. 그때 투안이 디엔을 보더니 갑자기 우울해 보였어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물어보면 디엔은 말하지 않았죠.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악당 투안이 다시 나타나서 디엔을 괴롭혔어요. 돈을 계속 요구했죠. 디엔은 정말 지쳤어요.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죠. 결혼 준비를 위해 모은 돈이 지금은 그 악당에게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악당은 끝이 없었죠. 한번 욕심을 내면 끝없이 요구했어요. 더 많이 얻으려 하니 더욱 강하게 나왔죠. 디엔은 그 상황에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강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결혼이 깨질까 두려웠어요. 계속 돈을 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디엔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갇혔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결국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투안이 요구하는 금액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작게 요구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세상에 100만 원이라니. 디엔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미 다 줘버린 돈이었죠. 이제 결혼식 비용도 걱정해야 했어요. 100만 원은 디엔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디엔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투안에게 다시 연락했죠. 하지만 그 악당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 요구했죠. 디엔은 그때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였죠.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디엔은 다시 메시지를 보내서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너 뭐 하려고? 환영해. 지금. 그때 디엔은 그가 그냥 겁주기만 할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로 행동하진 않을 거라고. 하지만 디엔은 그런 비열한 놈들을 과소평가했죠. 비열한 놈들은 정말로 잔인하게 행동하니까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날 투안이 디엔을 만나자고 했어요. 디엔은 만나서 확실히 이야기하자고 생각했죠. 어쩌면 그가 듣고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가 만나자마자 그는 그 비디오를 꺼내 보여줬어요. 디엔에게 보이면서
돈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결혼식 날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신랑 집안 전체가 보게. 디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죠. 경찰 얘기만 나오면 그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화가 나서 디엔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녀를 가격했는데 디엔의 얼굴이 완전히 부풀어 올랐죠. 그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소리쳤죠. 투아는 놀라서 손을 떼고 도망쳤어요. 디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목에는 그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정말로. 투아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더 악랄해졌어요. 매일 디엔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협박하고 욕하고, 욕하다가 다시 애원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죠. 디엔은 그로 인해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나타날까 두려웠어요.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면 그녀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게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디에는 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녀는 투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모든 갈취 메시지, 모든 이미지도 그녀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계속 해봐. 우리 둘 다 끝장 보자. 누가 더 강한지 보자. 말을 마친 후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해봐. 그럼 우리 둘 다 망할 거야. 누가 더 아픈지 보자. 말이 끝나자마자 언니는 엄마를 구해줬다. 그때 디엔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지금까지 그 투안에게 억압당했죠.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바로 그 강한 의지가 문제였어요. 투안을 궁지에 몰아넣었죠. 그러고 나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틀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서 디엔이 깨어났어요.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친구들과 동료들 모두가 문자와 전화를 했어요. 디엔이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투안이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사적인 비디오를 유출했죠. 디엔의 집 주변에 퍼뜨렸어요. 정말 무례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강의 집까지 퍼뜨렸어요. 세상에, 정말. 한 여자의 사적인 이미지가 돈 뿌리듯이 퍼져나갔어요. 그 투아는 정말 악랄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전에 디엔과의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그리고 올렸어요. 조금만 올렸어요. 그리고 삭제했죠. 하지만 인터넷은 다르죠.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보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 투아는 모든 걸 계산했어요. 올리고 삭제했죠.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면 부인할 수 있도록. 그는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그가 초래한 피해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 만에 디엔의 사적인 일은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그때 디엔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지켜온 명예와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고 회사에 가는 것도 어디를 가든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세상이 나를 맨몸으로 바라보는 기분. 여자에게는 정말 치욕적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사자만이 알 수 있어요. 가족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어요. 강의 부모님은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 이미지가 그들의 집 앞까지 퍼졌어요.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그들은 디엔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여자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디엔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피해자일 뿐인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해요. 그때 강 씨도 힘들었어요. 디엔을 걱정했죠. 사실 그 사람은 디엔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디엔이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도 이미 받아들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만 아는 일이었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디엔의 모습이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남자입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의 반대도 있죠. 그의 부모님은 결혼을 절대 반대했어요. 강 씨는 디엔을 만나러 갔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디엔과 거리를 두었죠. 왜 이렇게 큰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찍 이야기했으면 해결 방법을 찾았을 텐데. 혼자서 숨기고 감추기만 했어요. 결국 이렇게 터져버렸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디엔은 그저 울기만 했죠. 모두가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숨긴 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소중한 행복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망치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가족의 압박 아래 너무 큰 상처를 안고 강 씨와 디엔은 헤어져야 했죠. 꿈꾸던 결혼식, 디엔이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행복, 이제는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그저 한 남자의 악행 때문에 여자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죠. 누구나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 씨와 헤어진 후 디엔은 말하길 마치 걷는 시체 같다고. 아무런 영혼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빠졌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행복은 사라지고 자존심은 잃어버렸죠.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 문제죠. 디엔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속상해요. 그분들은 나이가 많으신데. 시골에서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디엔을 쳐다보며 이야기해요. 부모님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병원에 있는 자식이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도 슬퍼하셨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는 힘들었고 삶을 이끌어가는 건 더욱 어려웠죠. 그리고 그 순간에 감정이 격해졌어요. 부모님도 디엔에게 심한 말을 하셨죠. 그때 디엔은 매일 부모님에게 혼났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제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볼 수가 없어.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 계속 혼나는 걸 듣고도 디엔은 반박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요. 디엔은 부모님이 마음 아파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침묵하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밖에 나가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죠. 압박이 디엔에게서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집 안에서부터 동네 밖까지. 숨 쉴 곳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디엔의 마음속에 있는 인내가 모두에게 대한 분노로 변해갔어요. 디엔은 왜 자신이 피해자인데 모든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악당 투아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죠. 디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죽어버릴 수는 없었죠. 자신의 정의를 되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디엔의 피가 끓어올랐어요. 디엔은 전화를 들고 투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겨냥했어요. 너는 정말 비열한 놈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처럼 잔인한 놈은 처음 봤어.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너는 내 행복을 파괴했어.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살아있냐?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나는 너의 갈취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해. 너의 죄값을 치러야 해. 말을 마치고 디엔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디엔은 결심했죠. 그동안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디엔은 모든 증거를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갈치 관련 자료부터 이미지까지 모두 모아서 한데 묶었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오니 뒤에는 정말 용감해졌어요. 혼자서 세상의 모든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죠. 하늘이 디엔을 도와줘야 했어요. 그 비열한 놈을 반드시 이겨야 했죠.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정말 잔인했어요. 디엔이 증거를 들고 경찰에 가던 날이었어요.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죠.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한 여성이었죠.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디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대화하고 응원해주던 사이였는데, 그런데 다음 날에는 그녀의 죽음을 듣게 되었죠. 회사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도 덧없다는 걸 느꼈어요. 디엔이 고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있었죠. 마치 꿈에서 깬 듯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디엔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부모님은 후회하고 있었죠. 디엔이 살아있을 때, 그의 마지막 날들에 아버지는 그녀에게 소리쳤죠. 이제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늙은 부모가 자식을 잃고 우는 모습, 그 광경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죠. 장례식 날이었어요. 캥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죠. 디엔의 장례식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어요. 그녀의 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그때 캥을 보며 알게 되었어요. 그가 디엔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그는 눈물 속에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녀는 떠나버렸어요. 그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캥은 이별을 고했죠. 그건 마지막 순간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디엔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죠. 그녀는 이미 떠났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죠. 장례식이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디엔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가장 끔찍한 부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디엔의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디엔의 어머니는 딸을 꿈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디엔의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죠. 그 꿈 속에서 디엔이 자신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어둠이 깔린 저녁이었죠.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죠. 아침이 밝기 전에 흐릿한 시간이었다.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디엔이 외부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엄마는 너무 기뻐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일은 잊어버렸다. 할머니는 달려가서 딸을 안으려 했다. 그런데 달려가자마자 디엔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라고 했다. 디엔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사람들이 나를 해쳤어. 말을 마치자마자 디엔의 엄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누워있었다. 딸이 우는 모습이 아직도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말했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이미 크다고. 이제는 꿈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피해를 당했다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여러분. 아침에 디엔의 엄마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자신이 아이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말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오후에 그녀는 디엔의 재단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울었다. 딸에게 말했다. 딸아, 만약 내가 뭔가 원한다면 한 번 더 엄마에게 보여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엄마에게 숨기지 마. 기도를 마치고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디엔의 엄마는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디엔이 문 밖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가 물었다. 그러니 누가 너를 해쳤니? 그러자 디엔은 고개를 저었다. 울면서 말했다. 한마디만. 나는 피해를 당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엄마가 손을 뻗어 딸에게 닿으려 할 때 디엔은 손을 계속 뺏었다. 엄마가 닿지 못하게 했다. 마치 디엔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엄마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여기까지 오자 디엔의 엄마는 더 이상 평범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딸이 뭔가를 전하려고 온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만 어디서 누가 해쳤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의심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자식을 위해 기도했지. 그리고 다음 날이 왔어. 형강이 있는 쪽으로 갔어. 형강은 장례식도 잘 치르더라. 형은 디엔 자주 보러 갔어. 그날 형은 밤을 새웠지. 그리고 꿈을 꿨어. 형강이 말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꿈에서 형강은 디엔이 문 밖에 서 있는 걸 봤어.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하게 형강은 디엔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어. 그걸 알면서도 두렵지 않았어. 왜냐하면 형은 그녀를 너무 사랑했거든. 형은 달려가서 그녀를 안으려 했어. 그때 디엔이 손을 내밀어 막았어. 그녀가 말했지. 가까이 오지 마. 내게 손대지 마. 형강은 멈췄어. 자세히 보니 디엔이 너무 창백했어. 완전히 파랗게 질렸지. 더욱 끔찍한 건 그녀의 옷이 피로 얼룩져 있었어. 그걸 보니 소름이 끼쳤어. 형강이 물었어. 너 괜찮아?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디엔이 울면서 형, 누군가 나를 해쳤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가 나를 해쳤어. 그놈이 나를 해쳤어. 내 방에 종이가 있어. 엄마가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말을 마치자 디엔은 천천히 사라졌어.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지. 형강은 그때서야 깜짝 놀라 깨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온몸에 땀이 나더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형은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하루가 빨리 밝기를 바랐지. 디엔이 한 말. 방 안의 종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 그때 형강은 두려움과 사랑, 의심이 뒤섞였어. 형은 디엔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 아침 일찍 형강은 전화를 찾으러 갔어. 형은 디엔의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다 전했어. 형이 이야기를 마치자 디엔의 어머니는 손발이 저려왔어. 그녀가 말했지. 세상에, 맞아, 아들아. 나도 디엔을 똑같이 꿈에서 봤어. 그녀도 자신이 해를 입었다고 말했어. 그녀는 억울하게 죽었어. 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정말이네. 엄마의 아들. 그가 이미 사라졌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 두려움과 결단이 동시에 느껴졌지. 강씨가 말했어. 디엔이 꿈에서 방이 불이 난다고 경고했어. 그래서 두 사람은 디엔의 방으로 뛰어갔어. 여러분, 아시나요? 찾아봤어. 계속 찾았지. 하지만 불이 난 흔적은 전혀 없었어. 방을 완전히 뒤졌어. 서랍과 책상을 다 열어봤지만 없었어. 그때 두 사람은 거의 절망했어.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디엔의 방 옷장문이 엄청 큰 소리로 닫혔어. 문이 부서졌어. 강씨와 디엔의 엄마는 놀라서 달려갔어. 방 안에 바람이 불었어. 누군가 만진 것 같아.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렸어. 그때 두 사람은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곧 이해했지. 디엔이 길을 안내해준 거야. 강씨는 직감했어.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끌어냈어.
바닥까지 뒤지다가 플라스틱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 그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 세상에, 여러분. 안에는 디엔이 꿈에서 말한 종이 뭉치가 있었어. 그게 뭐냐고? 문자 메시지를 찍은 사진들이었어. 투안이 디엔을 갈취하고 있었어. 그리고 디엔이 그에게 돈을 주는 모습도 있었어. 모두 명확했어. 알고 보니 그녀는 죽기 전에 디엔이 조심스럽게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숨겨둔 거야.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그녀의 짐을 챙기러 갔을 때 전혀 알지 못했어. 그냥 가져와서 예전 방에 두었지. 강 씨와 디엔의 엄마는 그 종이 뭉치를 들고 보면서 놀랐어. 증거를 확보했어. 강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 그는 투안이 디엔을 갈취한 사건을 전부 보고했어. 그리고 그는 디엔이 투안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경찰이 증거를 확인한 후 그들은 의심을 품었어. 투안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어. 그는 디엔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경찰은 그를 체포했어. 그는 부인했어. 많이 부인했지. 그는 디엔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 하지만 경찰은 쉽게 속지 않았어.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이리저리 조사했지.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이리저리 따져보았다. 갈취 증거가 그 이미지에 그대로 남아있었어. 그의 이익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논리적으로 무너졌어. 결국 그는 부인할 수 없었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 그의 이익을 듣고 있으면 정말 소름이 끼쳐. 그 사건이 바로 그날이었어. 디엔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두려워했어. 디엔이 정말 경찰에 신고할까봐. 그래서 그는 도망쳤지. 그로 인해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 그의 의도는 정말 악랄했지. 그는 디엔을 몰래 따라갔어. 인적이 드문 길에서 그는 차를 막았지. 그는 디엔을 도로에 넘어뜨렸어. 디엔은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지. 여기까지도 이미 악랄한 짓이지, 맞죠, 여러분? 하지만 이 저주받은 놈은 더 악랄했어. 디엔이 땅에 쓰러져 있을 때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디엔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걸 봤어. 아직 죽지 않았어.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놀라야 하지.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야지, 맞죠? 그런데 이 악마 같은 놈은 디엔이 깨어나서 그를 고발할까 두려워했어. 그는 큰 돌을 집어들었어. 높이에서 그녀의 머리 위로 던졌지. 세상에. 의식을 잃은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디엔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었어.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었어. 투안이 진짜 범인이었지. 그 후 그는 모든 증거를 태워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디엔은 집에 숨겨둔 복사본이 있었어. 그 증거를 듣고 나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소름이 돋을 거야. 그 자리에서 손발이 떨릴 거야. 고통과 원한이 느껴져. 그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디엔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 잔인하게 해를 입은 거였지. 만약 그 꿈이 없었다면, 디엔이 복사본을 남기지 않았다면 투안은 범죄에서 벗어났을 거야. 디엔은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 거야. 죽은 자의 영혼은 정말로 강력하다고 하잖아. 디엔은 이미 떠났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실을 알리려고 했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악당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투안은 결국 체포되었지.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어. 그의 끔찍한 범죄, 갈취,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한 것과 사람을 해친 죄. 그의 범죄는 정말로 끔찍했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끔찍한 놈은 이제 처벌받았죠. 여러분, 그가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칠지 모르죠. 투안이 체포된 후, 판결이 내려진 후, 디엔의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이제 평화롭게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안심하고 떠났다고요. 가족은 디엔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빨리 편안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강은 자주 찾아와서 그녀를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평생 디엔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의 디엔에 대한 사랑은 정말 깊었습니다. 비록 결혼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위해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오늘 디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악마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투아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가 저지른 일은 정말 악랄합니다. 정말입니다. 디엔과 그녀의 어머니, 그저 사람을 믿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자신이 상처받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성들에게 말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해 안전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지 마세요.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뢰를 다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 것들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목을 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악을 행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투아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숨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디엔은 그에게 해를 입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이 그를 처벌하지 못해도 디엔의 영혼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를 처벌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낼 것입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더 악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디엔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디엔입니다. 그를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통받게 두어야 합니다. 그가 여자를 대할 때마다 디엔이 나타나 그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가 눈앞에서 그녀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여자와 있을 때마다 그가 어떤 여자와 가까워지면 그녀가 나타나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건 그저 그런 거야. 이렇게 놀아야 재밌지. 디엔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녀는 화려해.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에 맞는 결과가 올 뿐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야기를 믿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채널을 좋아요와 공유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글이 좋지 않을 거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게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 인사드리며 다음에 만나요.